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을 알아보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께서 최근 볼타 주식이 변동성이 큰 이유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8월 27일에 상장됐습니다. 합병 전부터 주가가 요동치더니 현재는 거의 12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특별히 락업 물량이 많이 풀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파란 네모를 보시면 거래량이 한 달 전부터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없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요즘 스펙들 특징인 듯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펙 주식이 합병 전에 10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면 합병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볼타가 무슨 회사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설립된 볼타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전기차 충전소 및 디지털 5개 광고 회사입니다. 다른 전기차 업체와 차별점은 소비자에게 30분 무료 충전을 제공하고 충전기에 장착된 디스플레이에서 광고를 발생시키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네모난 충전기 디스플레이에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볼타는 미국 23개주 200개 이상 자치주에서 유동성이 많은 곳 위주로 EV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충전기 수는 약 19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3개월 전에 분석해드린 미국 점유율 1위 업체 차지포인트 충전소는 그 당시 약 48,000개에 달했습니다. 아마존 프레시하고도 협업해서 아마존 프레시 매장에 볼타 충전기를 설치하고 아마존 관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EV고, 차지포인트, 블링크, 볼타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전기차 주식들은 많이 하락했는데 볼타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기관 물량이나 타겟 주가, 애널리스트 분석 내용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펙 합병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변동성이 커 보입니다. 가끔 구독자분들께서 전기차 충전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제가 전기차 충전 주식을 산다면 미국 1위 점유율인 차지포인트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볼타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충전기에서 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시킨다 하지만 이건 다른 전기차 충전소 업체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전기 대수만 해도 차지포인트가 볼타보다 20배 이상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여기 보이는 전기차 종목들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충전기 수가 가장 많은 차지포인트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따로 전기차 충전소 종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테슬라처럼 자체 충전소가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결국엔 이 분야도 차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회사 종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최근 아크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산업이 있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미래 산업 분야를 아크가 매수하고 있지만 저하고도 관련이 깊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3D 프린팅 분야입니다. 저 역시나 3D 프린팅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고 몇 개를 보유 중입니다. 미래에 점점 더 복잡해지는 소재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공장 시스템으로는 힘들고 3D 프린팅을 통해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크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SPFR 스펙과 합병할 벨로 3D 홍보 영상입니다. 제 첫 분석 영상이 바로 벨로 3D 분석 영상인데요. 우주선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미 로켓같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3D 프린팅이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크에서 어떤 3D 프린팅 종목을 매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분석해드린 3D 프린팅 선도업체 마크포지드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매수만 하고 있으며 아크Q와 아크X에서 보유 중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펙 합병이 완료된 후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으며 현재는 7.5불까지 하락했습니다. 아크가 보유한 총 주식수는 8.667밀리언 개이고 평균 단가는 9.3달러입니다. 약 70밀리언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에서 보유한 종목 중
비중 순위는 101위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매수한 것을 보면 현재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뜻합니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X가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 벨로3D와 합병할 스펙 주식 SPFR입니다. 합병하자고 했으나 벨로3D CEO가 거절했습니다. 합병보다는 따로 상장하는 게 더 커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스펙 합병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10를 유지하고 있고 아크 또한 $10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Q와 아크X에서 보유 중이며 보유 주식수는 3.95밀리언 개로 평단가는 $10.3입니다. 아크 보유 주식 순위 중 1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1, 2개월 내에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혹시 이렇게 합병 전 $10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들은 앞선 볼타 차트를 보셨다시피 아래로 많이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합병 직후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아크 보유 순위 중에서 상당히 높이 차지하고 있는 나노디멘션입니다. 보시면 아크의 1년 매매 일지입니다. 작년 9월부터 나노디멘션을 매수해서 올해 2월 초 고점일 때 매도했으며 다시 떨어져서 $8 부근에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아크의 비중 순위는 19위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단가는 $8.49입니다. 지금 사면 아크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나노디멘션은 유중을 엄청 많이 했고 현재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인 듯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관들은 21년 2분기에 이 나노디멘션을 매수했을까요? 21년 2분기에 21년 1분기에 비해서 기관 물량이 20% 증가했으며 나노디멘션 총 물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부분에서 매수했으며 현재 가격은 2분기 때보다 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 옵션이 12%가량 줄었습니다. 풋 옵션은 하락에 베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의 주가는 충분히 낮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최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라면 조금 더 기다려볼 듯합니다. 현재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올 연말까지는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확률이 커서 기술주나 성장주는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리포트 회사인 스콜피온 캐피털이 새로운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공매도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회사인 퀀텀스케이프 보고서를 올해 4월에 발표했으며 내부로 알라코스 등을 공매도한 회사입니다. 트위터에 보시다시피 자기네들이 공매도를 한 이후 주가가 저 정도 떨어졌다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꽤 유명한 공매도 회사인데 과연 이번에 어떤 기업인지 언제 발표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콜피온 캐피탈 공식 트위터를 보면 내일 오전에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한 공매도 리포트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5일 수요일 오늘 미국장 열리기 전 10시 30분 전에 발표한다는 소리입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지 트위터 댓글에서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9개월 전 상장 이후 15배나 주가가 급등했으며 그들이 말하는 AI 기술이 가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의 85%는 두 개 은행에서만 나오고 있을 정도로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크레딧 카르마라는 미국의 다국적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50%라고 합니다. 내부자 물량과 공매도 물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자 물량을 보면 $200 이상에서 거의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CEO도 매도하고 있고 고문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물량은 4.73%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종목이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보시면 공매도 비율이 21%로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기관들도 최근 3개월 사이 물량을 28%가량 줄였습니다. 어라이벌도 봐보겠습니다. 어라이벌은 숏 비율이 8%이고 최근 기간 물량이 23%나 증가했습니다. 내부자 매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C3AI도 봐보겠습니다. 공매도 물량은 13%로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부자 물량이 3개월 사이 40%나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줄였습니다. 이건 좀 악재인 듯 하네요. 조비나 23andMe, 차마스 회사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급등한 성장주 등에서 나올 확률이 클 듯 합니다. 저도 성장주를 많이 들고 있는데 과연 제 종목 중에 있을지 불안하네요. 오늘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테라의 최근 소식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프로테라는 현재 큰 상승 없이 8불과 11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든 인프라 공약이 시작되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뉴스로 프로테라 파워와 트랜짓 사장을 하고 있는 가레스 조이스가 프로테라 CEO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테라에 오기 전 델타항공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델타항공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 최고 책임자로 재직하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델타에 들어오기 전에는 벤츠에서 다양한 고위직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벤츠에서 나오기 전 벤츠 캐나다 CEO를 하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 모터 제조 담당 부사장인 조시 엔사인을 프로테라 트랜짓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닌 어느 정도 인증된 사람과 내부적으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은 좋은 변화인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